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풀이, 2016년 2월 달에 시행됐던 특별회차 이론 시험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중 당좌 자산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당기대여금, 이거 전부 다 당좌 자산이죠. 퇴직연금 운영자산,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계정 과목길 적유 등록에서 컨트롤 F 눌러서 찾기에서 퇴직연금 운영자산 엔터 치면 투자자산에 186번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투자자산이죠. 그래서 당좌자산에 속하지 않는 건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통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특성과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자, 전부 다 화폐로 하죠. 그리고 화폐도 수출하다 보면 달러가 들어오는데 외국 돈이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서 전부 다 기록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재무제표는 미래에 발생할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자, 여기 중대한 틀린 게 있죠. 재무제표는 다 과거 기록입니다. 미래에 대한 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영 분석에서 이제 파악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게 돼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추정치에 의하죠. 1%로 한다. 우리 회사는 업종상 2% 하겠다. 감가상각비 정률법 하겠다. 정액법 하겠다. 추정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에 관한 정보 제공 맞죠? 본연의 업무. 그래서 4번도 맞고.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조선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용으로 건조 중인 선박. 조선업에서는 만든 선박이 상품이 되겠죠. 제품이죠. 개별 원가 계산 적용하고. 그래서 맞고요. 임대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임대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 임대업체는 제품이나 상품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네는 판매 목적이 아니고 임대에서 임대 수익을 받는 목적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없습니다. 2번 같은 경우. 그래서 임대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은 일종의 고정자산 또는 투자자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번이 되고요. 분류되는 경우니까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맞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고, 로펌에서 판촉용으로 구입한 시계. 자, 이 법무법인이라든가 회계법인 이런 데서 이거는 법무법인을 말한 거죠. 로우니까. 로펌에서 판촉용으로 구입한 시계는 이거는 일종의 소모품 또는 접대 항목이 되겠죠. 접대비가 되고,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자, 요거는 경영 컨설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거는 투자 자산에 해당돼서 정답은 재고 자산에 해당되는 건 1번이라는 거. 자, 4번 문제.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맞죠?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모두 비용 인식 방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이용한다. 유형 자산, 무형 자산 모두 다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모두 자본적 지출을 인숙할 수 있다. 건물을 대폭적으로 수선해서 내용 가치라든가 또는 그 가치 상승이라든가 내용연수 연장이 됐을 때는 당연히 자본적 지출을 해서 자산 증가로 보고,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허를 얻었어요. 특허를 발명을 했어. 근데 이게 후속 발명을 추가로 할 경우,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면 특허도 보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 이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새로운 거 개발하면 또 특허권을 또 내고, 그런 경우에 자본적 지출을 인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다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자, 요거는 무형자산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유형자산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합리적인 감가상각 정하지 못할 때 정액법을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거는 무형자산에만 있는 거고요. 유형자산은 그중에서 기업이 어쨌거나 정률법, 정액법, 뭐 생산량 비례법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이 매각이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올바른 것. 자, 전기 7월 1일 날 작년이란 소리죠. 500만 원에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이 정기 말 평가 이익은 50만 원이었다. 이를 당기 8월 1일에 전부 6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자, 요거 분개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8월 1일이라고 봤을 때 차변, 대변. 우선 매도 가능 증권 팔았습니다. 가능 증권. 자, 500만 원에 취득했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서 기말에 평가에서 50만 원 더 올랐어요. 그러면 판매할 지금 8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매도 가능 증권은 500, 장부 금액은 550만 원어치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 매도 가능 증권 전기말의 평가 이익 50만 원, 요 평가 이익이 분개가 됐을 때는 12월 31일이 됐겠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아마 자, 이렇게 분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요. 이게 수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손익 누계액으로서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이 증가로 보는 거예요. 보통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500만 원을 취득하고 50만 원 값어치가 올라가서 550만 원 없애고 파는 건 6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600만 원 이렇게 적겠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550만 원짜리를 600만 원에 팔았다. 지금 현재 봐서 언뜻 봐서는 50만 원만 이익 본 것 같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50만 원이 이미 이익을 누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요 매도 가능 증권 팔면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있는 요것도 자본 감소해서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와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용어 때문에 자꾸 수익으로 보는데 자본의 증가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하면 그 이익으로 그냥 영업의 수익으로 딱 정하면 끝인데 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가 만기 보유 증권은 투자 자산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자본 감소로. 그래서 여기 대변에 와서 차변 대변 금액이 같으려면 100만 원이 나오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처음에 최초 500만 원 주고 샀고 나중에 최종 팔았을 때 600에 팔았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100만 원이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최종적으로는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 대변 합계액 650, 65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 들어갈 게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요거는 영업 외 수익입니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이 100만 원이 생겼다 하는 건 당기 순이익이 100만 원이 증가했다는 말이 돼요. 요 금액.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여기에 보면 자, 이익잉여금. 당기 순이익 증가하면 이익잉여금도 당연히 증가하죠.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 기말 자본금을 한번 볼까요? 기말 자본금은 이미 이건 작년도에 이렇게 돼 있었고 요게 없어지면서 요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 증가하니까 이익잉여금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면 이게 자본 항목이잖아요. 그럼 자본이 100만 언뜻 보기에는 100만 원 증가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요건 자본 감소예요. 그러면 치고 받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본의 증가는 50만 원만 증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100만 원 증가니까 요거는 뜰린 게 되는 거고 당기순이익 100만 원 증가했죠. 요거 뜰린 게 되는 거고 자본잉여금, 기말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자본잉여금 아예 손도 댄 적이 없어요. 이건 기타 포괄 자본 항목 중에 자본잉여금,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렇게 나가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만 증가했던 것이 이번에 들어와서 감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기 매매 증권하고 이 투자 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은 그 처리가 다를 뿐더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작년 말에 생겼던 거 없어지면서 50만 원 자본 감소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0만 원 주고 산 거 작년에 이번에 6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전체적으로는 100만 원 이익 본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 그러면 이익은 단기 순이익이 결국에는 100만 원 증가한 게 된 거고 단기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건 이익잉여금이 100만 원 증가한 게 되고 근데 전체적인 자본으로 봤을 땐 요 자본 감소 50만 원 그다음에 이것도 자본 항목이죠. 자본 증가 100만 원, 자본 감소 50만 원 치고 받고 하면 전체적인 자본은 50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조금 복잡한 문제였죠. 자, 다음 6번 문제는 이건 출제 오류가 있어서 전부 다 정답 처리가 돼서 이런 거 나오면 땡 잡은 거죠. 자, 이건 넘어가고요. 7번 문제. 액면 금액이 10,000원인 주식 한 주를 12,000원에 발행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요거 한번 분개해 볼까요? 자, 이거 현금 받고 주식을 발행했다 쳐요. 돈은 12,000원 받죠? 대변에.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하죠? 10,000원. 그리고 요 2,000원은 뭐라 그래요? 주식을 초과 발행한 거. 주식 발행 초과금. 발행 초과금 2,000원. 자, 요거는 자본금의 증가. 요거는 뭐예요? 자본잉여금의 증가죠. 자본잉여금 증가입니다. 자산 총액이 10,000원 증가한다. 자산은 12,000원 증가했잖아요. 요거 틀린 거고. 자본 총액이 10,000원 증가한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에 자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00원 증가한다 하면 요 말은 맞아요. 왜? 액면 금액으로 하니까. 근데 자본 총액은 12,000원 증가합니다. 요거 둘 다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금이 아니고 자본 총액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고요. 당기순이익, 이거 당기순이익하고 상관없죠. 자본잉여금 항목인데요. 자본잉여금이 증가한 거니까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요. 다음은 상품을 판매한 이후에 발생한 내역이다.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자, 상품을 현금 판매 후 상품이 하자로 반품되었다. 매출했다가 하자로 반품돼서 되돌아왔어요. 그 매출 환입이죠, 이건. 매출 환입. 우리가 매출액, 순매출액 계산할 때 매출 환입은 빼죠. 상품을 외상 판매 후 상품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상 매출금 회수를 포기하였다. 이거는 대손상각 처리한 겁니다. 아니 먹고 튄 거예요. 상품을 현금 판매 후 상품이 하자로 판매 대금의 10%를 환불해 줬습니다. 매출 애누리죠, 이건. 상품을 외상 판매 후 외상 매출금을 조기 상환해서 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외상가 빨리 갚아주면 고맙다고 식사를 하시라고 공식적으로 할인해 줍니다. 판매 대금이 10% 할인해 줬다. 이거는 매출 할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순매출액 공식 기억나세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뺀 나머지 금액이 순수한 매출액. 요거는 대손상각에 대한 거니까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자, 8번에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원가회계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조업도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고, 자, 정상적으로 보면 조업도 생산량이 늘어나면 증가하죠. 그거는 변동비입니다. 근데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단위당 원가가 감소한다? 그거는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죠. 조업도 수준이 감소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거꾸로 증가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조 원가가 10,000원이다. 근데 고정비, 예를 들어서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요게 1,000원이다. 그럼 나누기 하면 이렇게 되다가 이게 20,000일 때 또 나누기 하면 개당 1,000원이 아니고 개당 500원으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비가 어느 것이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고정비 맞습니다. 원재료는 이건 변동비죠. 많이 생산할수록 많이 들어갑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자, 요것도 변동비입니다, 이거. 생산량이 많으면 근로자들 초과 근무도 시켜야 되고, 임금도 많이 나고, 사람 많이 고용해야 되고. 판매 관리 부서의 인건비. 생산량하고 상관은 없죠, 이거. 이거 고정비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과 4번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볼 때 요거 객관식은 두 가지를 입력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입력돼 있으면 맞는 걸로 채점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에 반영된 원재료비는 얼마인가? 재고자산별 기초가액, 재고자산별 기말가액이 50%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기초제공품은 기말제공품의 50%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말제공품 금액이 나왔어요. 20만 원. 그러면 요거는 10만 원이 된다는 소리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100만 원, 단기 발생 가공비 70만 원. 자,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단기 완성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뭐예요? 제조 비용, 제조 원가, 제조 비용 둘 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입니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했고요. 는 기말 제공품은 아까 여기 20만 원이라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기초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의 50%라 그랬으니까 10만 원 아까 계산했고요. 자, 이걸 X로 놓으면 단기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자, 단기 제조 원가. 그래서 제조 원가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단기 제조 원가. 예. 11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110만 원인데, 자, 여기서 110만 원 맞아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100만 원. 그래서 110. 예, 맞네요. 110만 원. 그럼 단기 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관제비죠. 근데 여기에 보면 가공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재료비 외에는 전부 다 가공비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 가공비라는 건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를 다 합친 금액을 가공비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70만 원입니다. 제조 원가는 아까 계산한 거 110만 원. 그러면 재료비를 Y로 놓고 봤을 때, 자, 재료비 금액은 얼마가 돼요? 요거는 40만 원이 나오겠죠. 아, 이거 제가 보기를 잘못 갖다 놨네요. 자, 요거 보기가 이것도 엉뚱한 걸 갖다 놨네. 자, 1번에 10만 원 나와 있고 2번 40만 원, 3번 45만 원, 4번 11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보기는 요건 없애고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해당되는 건 몇 번이죠? 예, 여러분 교재 보면 나와 있죠. 40만 원. 요거 2번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제가 밤늦게 작업하다 보니까 보기를 잘못 엉뚱한 걸 갖다가 붙여줬네요.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제조 지시서 넘버 원, 그러니까 1번 제품이란 소리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단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자, 이건 총원가 항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제품을 뭐 최소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각각 이 공장 전체의 직접 재료비, 전체 농업비, 전체 제조간접비는 있고 1번 제품을 만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가 관로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단서 조항이 뭐냐면 제조간접비 요거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직접 재료비가 총 원가가 14만 원이에요. 그러면 14만 원 분의 1번의 직접 재료비가 5만 원이에요. 1번 제품에. 요 비율로 전체 제조간접비가 28만 원이죠. 요 비율로 곱해주면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그랬으니까 전체 재료비 중에 1번 제품 재료비 비율을 총원가 제조간접비에다가 요거에다가 곱해주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얼마죠? 네, 10만 원. 네,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동종 제품이 연속 대량 생산 체제 사용한다. 맞죠? 정유, 기름, 밀가루, 제분업, 철강, 제지, 화학 제품 제조업 등이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습니다. 기말 제공품이 평가가 불필요하며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은 이거죠. 기말 제공품 환산해야죠. 제조 지시서의 원가를 집계해 원가 계산한다. 자, 요게 틀린 게 되고, 자, 정답이 되고요.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 원가 계산이 정확성은 낮습니다. 대신에 제품이 대량 생산 체제에서 체계에 적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이번에는 개별 원가 계산이 나왔어요.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해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비행기는 개별이죠. 선박, 주문용 소프트웨어 제작 다 개별입니다. 휴대폰은 이건 대량 생산하는 거죠. 종합원가 계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부가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A 제품 판매 주문받았음. 주문받은 거는 공급 시기로 볼 수 없죠. A 제품 판매 대가 100만 원. 대가라고 하는 거는 판매 금액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전액 수령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부가세에서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 기준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설사 돈을 아직 안 받았더라도 제품을 아직 넘겨준 거는 4월 3일 넘겨줬어요. 근데 그러면 날짜를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 세금 계산서 발급 기준. 그래서 3월 31일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15번 문제. 자, 봅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이 공급 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하나?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과세제와 저희가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책을 만드는 출판사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근데 인쇄사에서 인쇄를 할 때 부가세 10% 받아갑니다. 출판사한테. 근데 출판사는 이거 인쇄사고 출판사는 세금은 주지만 이거를 공제를 못 받습니다. 불공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부가세는 10%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간이 과세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과세제와 조그마한 개인적인 식당이에요. 대신에 세금 다 포함해서 받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개인에게 판매할 때도 부가세 10% 다 포함해서 받습니다. 이거 10% 맞고요. 일반 과세 사업자가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과세 용역,
뭐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구매 확인서라는 게요. 근데 제가 이거 밑에 있구나.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구매 확인서라는 거는 회계상에서 자, 이런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 제31조 및 제91조 11항에 따라 외국한 은행이 장이나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 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또는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구매 확인서라 한다. 말이 되게 긴데 알고 보니까 내국 신용장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구매 확인서 이꼬르 내국 신용장, 일반적으로 약식으로 LC라고 그러죠. 영세율입니다.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급 시기까지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다시 말해서 영세율도 0%만 적용하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면 여기 일반 과세사업자가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과세 용역 영세율이니까 0%죠. 다른 건 다 10%인데. 마지막 일반 과세사업자의 폐 없이 미판매된 재고자산 매입세 공제됐어. 이 자산을 매입하면서 이미 매입세 공제를 받아 세금 환급 받았어요. 그럼 팔리지 않았지만 요것도 너네 그러면 10% 세금 내. 받아간 거 뱉어내. 아니면 팔어. 팔면서 세금까지 같이 받아.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10% 부가세가 다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수고했고 이어서 실무시험 1, 2, 3번 같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시작할게요. 수고했습니다.